그 가운데 박민영 대변인의 소위 일배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쌓고 2주 만에 바람 잘 날 없는 그곳. 용산 대통령실 행을 부름받은 박민영 청년 대변인의 일배 논란이 이렇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박 대변인 추정 아이디, 극우 성향 사이트 일배의 전라도 비하, 노무현 폄훼 표현 사용,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의혹 제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냈습니다. 설명 좀 더 들어보고 논란 지켜보겠다라는 핵심 관계자의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떤 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폄하 글인데 박민영 대변인 입장, 본인 입장이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쓴 거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그런 계정들을 좀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2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비판입니다. 김남국고요. 살다 커뮤니티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한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 일배한다는 건 가족에게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비밀일 텐데 임사검증 실패 사례가 추가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봅니까? 네. 동생이 쓴 거다. 동생이 썼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과거는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본인 페이스북에 쓰면서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할 때 저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본인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본인은 동생이 썼다라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실 극우 소녀의 사이트든 극좌 성향의 사이트든 어디든 극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대변인으로서 들어왔지만 이렇게 극우 성향을 가지고 과거에 이상한 언행들을 일삼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것도 반성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국민들께 보이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님,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기껏 이준석계 박민영 대변인을 이제 청년 대변인으로 채용했는데 지금 일배 논란까지 터져서 조금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박민영 대변인 이준석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채널A에서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누구를 뽑았는데 그 사람을 채널A계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오디션을 개최한 것뿐이죠, 이준석 대표는. 근데 어쨌거나 박민영 대변인이 저희 당에서 사실 그래도 요즘 최근에 말하는 MZ세대 이런 걸 좀 잘 이해하고 잘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아온 게 일정 부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많이 떨어진 2030 넓게 보면 40세대에 대한 지지율을 어떻게 좀 회복하기 위한 시도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이게 어찌 보면 좀 매끄럽지 않게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여기서 다만 박민영 대변인께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치권의 관례들이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일 때 정부 비판을 하는 거 물론 저는 그게 옳은 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비판했다면 사실 직을 내려놨다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요. 대통령실에 가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본인이 원래 안 밝히는 게 우리 정치권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은 먼저 본인이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많은 검증에 또 본인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도 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어찌 됐건 박민영 대변인이 정말로 저런 글을 본인이 썼다면은 정말 겸허하게 사과해야 되는 일이고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일단은 박민영 대변인의 얘기를 신뢰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 측의 이 법적 조치 이후에 내용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시절에 수석 부대변인을 맡아서 대변인인 허은하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 자동 해임에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일반 회사에서도 만약에 사장이 휴가 중에 자리를 비웠을 때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어떠한 분, 부사장이 예를 들어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일반 사원들이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 김병민 의원님, 이게 지금 수석 대변인의 논평이라 당 내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수석 대변인은 지금 이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간 행보 또 허은하 대변인의 얘기를 자칫 좀 오해스럽게 들으면요. 사장에 대한 표현을 하고 1인 오너 기업인 것처럼 국민의힘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대표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주인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주인들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론이 서로 간의 의견들이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좀 너무 나가도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대통령 선거 2번의 당무 보이콧을 통해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고요. 당원들도 대표에서 있는 의총에서도 그런 결정이 내렸고 상임 전국위원회까지 거쳐가면서 지금 상황들을 위기로 규정짓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최고위원들도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고 또 전국을 돌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면서 최고위원 지도부 자리에 오릅니다. 근데 그런 최고위원들은 뭐 누군가 뒤에서 야, 너 그만둬 압박한다고 그 자리를 내어놓겠습니까?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지금 당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내려놨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석 대변인은 아직 자리를 안 내려놓은 모양이네요. 박민영 대변인도 자꾸 대변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책임 정치의 책임자의 치읓자라도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 전체, 정부도 그렇고 모두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리에 대한 무게, 책임감을 좀 느끼고 말에 신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좀 강력한 돌직구 발언이 나왔어요. 책임자의 치읓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김병민 전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현 대표인가요? 전 비대위원이 대표입니다. 구성이 안 됐나?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죠. 해임이 됐으니까 계속 SNS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질문을 받습니다.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다각도로 접촉을 하냐라고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지자 버럭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연락을 해보셨나요? 언제쯤 만날 건지.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여러 차례 혼나고 있습니다. 장소에 맞는 걸 물어보라고. 자, 이 대표 측에서는 또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이 안 왔다라고 일각에서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주호영 대표가 출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제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 밝혔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